가장 잘했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. 질문의 50%가 나왔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평이한 질문들을 주시다가 갑자기 뭐예요? 라고. 면접관분들이 좀 집중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좀 이상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20년도 구급 경체로 임용돼서 현재는 남원소방서 방어구조과에서 교육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소리입니다. 화재진압 공채로 입사한 소방사 양수호입니다. 남원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혼자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 벽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면접 스터디를 구하게 된 것 같아요. 늦게 시작을 해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실전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말하기와 피드백 위주로 무조건 했던 것 같습니다. 면접관님분들한테 주어지는 자료는 자기소개서다. 무조건 질문은 거기서 많이 나올 거다.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말하기와 피드백 이후에는 자기소개서 무조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시험 같이 준비했던 친구와 함께 이제 면접 스터디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개별 면접하고 집단 면접하고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.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찬반 토론식인지 아니면 내 주장만 펼치면 되는 건지 이게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개별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 면접관이 되어줘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을 진행을 했거든요. 자세라든지 억양, 말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많이 피드백을 주면서 이건 진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자기소개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소방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소방 관련학과 출신인 점이나 국가안전대진단에 참가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위주로 준비했던 게 엄청 큰 도움이 됐고 질문의 50%가 자기소개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. 가장 잘했던 게 정말 그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. 취미가 무엇인지, 상사한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뭐 이행할 건지 이런 베이직한 질문부터 특이한 질문까지 조금 많이 연습을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질문을 5개 정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조금 평이한 질문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침착하게 잘 대답을 했었어요. 갑자기 좀 억울해지는 게 전 10개 가까이 받았어요, 질문을. 면접 볼 때 혹시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을까요? 들어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라고 면접장에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마스크를 서로 쓰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마스크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. 투명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. 이렇게 정자세로 있다가 너무 안 들리니까 이렇게 의자를 들고 앞으로 나갔어요. 눈을 보지 않고 저는 귀를 듣던 것 같아요. 굉장히 평이한 질문들을 주시다가 갑자기 친한 친구 장점이 뭐예요? 라고 해서 이 3시간 같은 상처를 눈알을 굴리다가 가장 친한 친구 얼굴이 떠오르면서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면접관님께 친구 어필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. 친구한테 밥 한 끼 사셔야겠어요. 집단 면접 혹시 어떠셨어요? 이 찬반 토론식은 아니었고 그 10명이 단체로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가지고 면접관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었습니다. 제가 제비뽑기로 1번이 당첨이 되었어요. 그래서 좌절을 하다가 아니다 이거 잘만 하면은 내가 이 평균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주제 밑에다가 내가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딱 적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. A와 B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. 딱 질문을 받자마자 이거는 A와 B를 둘 다 버리면 안 되겠다. 어떻게 하면 A와 B를 서로 같이 갖고 갈 수 있으면서 이 정당성을 부여를 할까를 한 3-4문장 정도로 압축을 해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. 저희는 3명이서 한계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저희 마지막에 들어가신 분께서 A와 B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B를 선택을 하셨는데 A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. 면접관분들이 좀 집중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좀 불쌍하다고 조금 힘들어 보이셨는데 뭐 잘 됐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실제로 합격했는지는 모르나요? 같은 소방학교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어요. 다른 소방학교에 가서 어딘가에서 잘 근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의 면접을 한번 할 건데요. 익명이 요구되는 인터넷상에서의 댓글 예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익명이라고 해서 제가 쓴 글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연예인들의 뭐 악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악플로 인한 자살 등 이게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면서 내가 쓴 글로 내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익명 댓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요, 익명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 순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댓글 예절이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. 먼저 익명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역기능보다 순기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면이 있어요. 최근에 MBTI 많이 하시죠? MBTI I 같은 성향,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자신을 조금 더 숨기더라도 자신 내면에 있는 얘기를 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댓글 예절로 이제 포커스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. 예절을 지키지 않는 소수 때문에 익명의 순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엔딩 갑니다. 큐!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조금 더 진실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준비는 자신감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쏟으신 시간과 열정이 자신감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만드셔서 허리 찌르는 질문에도 뚫리지 않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쏟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모든 소시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